왜 삼국은 끝없이 싸웠을까? 이 싸움은 증오가 아니라 생존이었다. 한반도의 역사는 유난히 전쟁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삼국시대는 기원전 1세기부터 서기 7세기까지 약 700년 가까이 전쟁이 멈추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 많은 왕들 때문에 싸웠다. 하지만 그 말로는 설명되지 않는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왜 단 한 세대도 평화롭지 못했을까?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세 나라는 서로를 미워해서 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싸우지 않으면 사라지는 세계에 살고 있었습니다. 전쟁의 시작, 한사군 철수와 권력의 공백. 기원전 108년 한나라 무제는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한반도 북부에 한사군을 설치합니다. 낙랑군, 진번군, 임둔군, 현도군, 이 네 개의 군은 약 400년 동안 한반도 북부를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3세기 초 후한이 무너지고 중국이 혼란에 빠지자 한사군은 하나둘 철수하기 시작합니다. 313년 고구려 미천왕이 마지막 남은 낙랑군을 몰아냅니다. 이 순간부터 한반도는 외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스스로 질서를 만들어야 하는 시대로 접어듭니다. 문제는 명확했습니다. 누가 이 땅의 주인이 될 것인가? 고구려는 북쪽에서 세력을 키웠고 백제는 한강 유역을 중심으로 성장했으며 신라는 경주 분지에서 천천히 힘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수십 개의 작은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가야, 동해, 옥저, 그 외 이름도 남지 않은 소국들. 이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작은 나라는 결국 큰 나라에 흡수된다는 것을. 전쟁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의 조건이었습니다. 세 나라의 출발점. 고구려는 압록강 중류의 졸본에서 시작했습니다. 산과 강으로 둘러싸인 험준한 땅. 농사짓기엔 척박했지만 방어하기엔 최적의 지형이었습니다. 백제는 한강 하류, 위례성에서 출발했습니다. 넓은 평야와 바다를 끼고 있어 농업과 교역에 유리한 조건이었습니다. 신라는 경주 분지 안쪽에 자리 잡았습니다. 세 나라 중 가장 늦게 출발했고 가장 작았지만 산으로 둘러싸여 외부 침략을 막기에 유리했습니다. 같은 시대, 같은 반도. 그러나 세 나라가 가진 조건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각 나라가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을 결정했습니다. 땅은 곧 생명이었다. 삼국시대의 전쟁은 영토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영토는 단순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의 목표, 첫 번째 곡창. 고대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은 곡식이었습니다. 군대를 먹이고 백성을 먹이고 세금을 거두려면 반드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평야가 필요했습니다. 한반도에서 가장 비옥한 땅은 어디였을까요? 한강 유역과 전라도 평야, 그리고 충청도 일대였습니다. 백제가 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다는 것은 단순히 땅이 넓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백제는 삼국 중 가장 풍요로운 나라였습니다. 반면 고구려는 넓은 영토를 가졌지만 대부분이 산악지대였습니다. 평야가 적고 겨울이 길며 농사짓기 어려운 환경. 그래서 고구려는 항상 남쪽을 바라봤습니다. 4세기 고구려 광개토대왕과 장수왕은 계속해서 남진 정책을 펼칩니다. 그들이 원한 것은 단순한 확장이 아니었습니다. 먹을 것을 생산할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전쟁의 목표, 두 번째 철. 곡식만큼 중요한 것이 철이었습니다. 철은 무기가 되고 농기구가 되고 화폐가 되었습니다. 철을 가진 나라는 강했고 철이 없는 나라는 약했습니다. 한반도에서 철이 나는 대표적인 지역은 함경도와 강원도 북부, 그리고 경상도 남부, 특히 김해 일대였습니다. 신라와 가야, 연맹이 초기에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낙동강 하류의 철 생산지를 장악했기 때문입니다. 삼국지휘서 동의전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변한 가야에서 철이 생산되는데 한, 예, 외가 모두 와서 사간다. 모든 매매에 철을 화폐처럼 쓴다. 철은 곧 국력이었습니다. 고구려가 5세기 이후 동해안 지역으로 진출하려 했던 이유, 신라가 6세기에 가야 지역을 병합한 이유, 모두 철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전쟁의 목표, 세 번째는 인구.
고대 국가에서 인구는 곧 군사력이자 생산력이었습니다. 농사를 지을 사람, 세금을 낼 사람, 전쟁에 나갈 사람 모두 인구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삼국은 단순히 땅만 빼앗은 것이 아니라 사람을 빼앗았습니다. 고구려 장수왕은 475년 백제 한성을 함락시킨 뒤 백제 백성 수천 명을 평양으로 끌고 갔습니다. 신라 진흥왕은 6세기 중반 한강 유역을 차지한 뒤 그곳 백성들을 신라의 백성으로 편입시켰습니다. 전쟁은 단순한 영토 확장이 아니었습니다. 자원을 확보하는 전쟁이었습니다. 삼국의 딜레마. 고구려는 넓은 땅을 가졌지만 곡식 생산이 부족했습니다. 백제는 풍요로운 평야를 가졌지만 북쪽과 동쪽에서 압박을 받았습니다. 신라는 안전한 위치에 있었지만 영토가 좁고 자원이 제한적이었습니다. 결국 삼국의 전쟁은 더 갖기 위해서가 아니라 잃지 않기 위해서 시작된 싸움이었습니다. 싸움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였다. 전쟁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전쟁은 국가의 일상이었습니다. 전쟁 교육. 태어날 때부터, 삼국의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나라는 늘 싸운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고구려의 경우 삼국사기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고구려 사람들은 성격이 흉악하고 급하며 노략질하기를 좋아한다. 이것은 비난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고구려는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린 시절부터 무예와 말타기, 활쓰기를 가르쳤습니다. 10대가 되면 사냥에 참여했고 20대가 되면 전쟁에 나갔습니다. 백제와 신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라는 화랑도 제도를 만들어 젊은이들을 전사로 키웠습니다. 화랑도는 단순한 청년 조직이 아니었습니다. 국가가 인정한 전투 엘리트 집단이었습니다. 6세기 진흥왕 시기 화랑도 출신 장군들은 신라 확장의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전쟁의 주기, 매년 매 계절, 삼국의 전쟁은 1년 내내 이어졌습니다. 봄에는 씨를 뿌리고 여름에는 농사를 짓고 가을에는 수확을 하지만 겨울에는 전쟁을 했습니다. 왜 겨울이었을까요? 추운 겨울에는 농사가 없었고 강이 얼어 이동이 쉬워졌으며 적의 방어선도 약해졌습니다. 삼국사기를 보면 고구려와 백제, 신라의 전투 기록 중 상당수가 10월에서 이듬해 2월 사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371년 10월 백제 근초 고왕이 고구려 평양성을 공격해 고국원왕을 전사시킨 것도 겨울이었습니다. 475년 9월 고구려 장수왕이 백제 한성을 함락시킨 것도 가을이었습니다. 660년 7월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이 백제를 멸망시킨 것은 여름이었지만 이것은 백제가 방심한 계절을 노린 기습이었습니다. 전쟁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의 패배가 가져오는 결과. 전쟁에서 한 번 지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첫 번째, 영토 상실. 가장 직접적인 결과는 땅을 빼앗기는 것이었습니다. 475년 백제는 한성을 잃으면서 한강 유역 전체를 고구려에 빼앗겼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수도를 옮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국가 전체가 절반으로 줄어든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조공과 굴욕. 영토를 지키더라도 패배한 나라는 승리한 나라에게 조공을 바쳐야 했습니다. 금, 은, 비단, 곡식, 말, 심지어 사람까지. 이것은 경제적 부담일 뿐 아니라 주권의 상실을 의미했습니다. 세 번째, 내부 분열. 전쟁에서 지면 왕의 권위가 흔들리고 귀족들 사이에 권력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475년 한성이 함락된 뒤 백제 계로왕은 전사했고 문주왕이 즉위했지만 2년 만에 암살당했습니다. 패배는 단순히 한 번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나라 전체를 흔드는 재앙이었습니다. 멈출 수 없는 전쟁. 그렇다면 왜 평화조약을 맺지 않았을까요? 사실 평화조약은 여러 번 맺어졌습니다. 433년 백제와 신라는 나제 동맹을 맺었습니다. 고구려의 남진을 막기 위한 군사 동맹이었습니다. 이 동맹은 약 120년간 유지되었습니다. 하지만 553년 신라 진흥왕은 백제와 함께 빼앗은 한강 유역을 혼자 차지해버립니다. 동맹은 깨졌고 백제와 신라는 다시 적이 되었습니다. 평화는 일시적인 전략일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 나라가 한 땅에서 함께 살아남을 수 없다는 구조 자체. 결국 삼국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 전투가 마지막이 아닐 수도 있지만 이번 패배는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전쟁은 비극이었지만 그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의무였습니다. 전쟁은 나라의 성격을 만들었다. 700년 동안 이어진 전쟁은 각 나라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만들었습니다. 고구려 전쟁을 전제로 한 군사국가. 고구려는 태생부터 전사 집단이었습니다. 압록강 중류의 산악지대에서 출발한 고구려는 생존을 위해 약탈과 정복을 선택했습니다.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에는 거의 매년 전쟁 기록이 등장합니다. 북으로는 선비족, 거란족과 싸웠고 서로는 중국의 여러 왕조와 대결했으며 남으로는 백제, 신라와 충돌했습니다. 고구려의 왕들은 직접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371년 고국원왕은 백제와의 전투에서 전사했습니다. 612년 을지문덕 장군은 살수대첩에서 수나라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645년 연개소문은 당 태종의 침략을 막아냈습니다. 고구려는 산성 국가였습니다. 전국에 수백 개의 산성을 쌓았고 유사시 백성들이 산성으로 대피해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고구려의 성은 단순한 방어 시설이 아니었습니다. 국가 시스템 그 자체였습니다. 안시성, 오골성, 백암성, 비사성. 이 성들은 수십 년 심지어 수백 년 동안 외부의 침략을 막아냈습니다. 백제 문화를 선택한 외교 국가. 백제는 고구려와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백제는 문화와 외교로 살아남으려 했습니다. 4세기 근초 고왕 시기 백제는 일본 열도의 문화를 전파하며 외와 긴밀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일본 서기에는 백제가 일본의 한자, 불교, 기술을 전해줬다는 기록이 가득합니다. 왜 백제는 일본과 가까이 지냈을까요? 백제는 북쪽에서 고구려의 압박을 받고 동쪽에서 신라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외교적 우군이 필요했습니다. 백제는 해상 무역 국가였습니다. 중국 남조와 교류하며 불교와 선진 문물을 받아들였고 외 가야와 연결되어 철과 물자를 거래했습니다. 6세기 성왕은 수도를 사비부여로 옮기고 불교를 중심으로 국가를 재정비했습니다. 무령왕릉, 정림사지 5층 석탑, 백제금동대향로. 이 유물들은 백제가 얼마나 세련된 문화를 가졌는지 보여줍니다. 하지만 백제의 약점도 명확했습니다. 평야 지형이라 방어에 취약했고 왕권이 불안정해 내부 분열이 잦았습니다. 660년 나당연합군의 침공을 받았을 때 백제는 불과 10여일 만에 무너졌습니다. 신라 느리지만 단단한 연결의 국가. 신라는 세 나라 중 가장 늦게 출발했습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신라가 처음 왕이라는 칭호를 쓴 것은 4세기 내물왕 시기입니다. 그 전까지는 거서관, 차차움, 이사금 같은 부족장 수준의 호칭을 썼습니다. 신라는 왜 늦었을까요? 지리적으로 반도의 동남쪽 구석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장점이기도 했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여 외부 침입이 어려웠고 내부 결속을 다질 시간이 충분했습니다. 신라는 골품제라는 독특한 신분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성골, 진골, 육두품, 오두품, 혈통에 따라 지위가 정해지는 엄격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이것은 불평등한 제도였지만 동시에 내부 질서를 안정시키는 장치였습니다. 6세기 진흥왕 시기 신라는 급속도로 팽창합니다. 한강 유역 점령 553년, 가야 병합 562년, 함경도까지 진출 568년. 신라는 후발주자의 전략을 썼습니다. 고구려와 백제가 서로 싸우는 동안 신라는 힘을 키웠고 결정적인 순간에 당나라와 손을 잡았습니다. 660년 백제 멸망, 668년 고구려 멸망. 신라는 삼국을 통일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군사적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300년 동안 쌓아온 내구성과 외교의 결과였습니다. 우리는 그 싸움의 끝에서 태어났다. 삼국은 결국 하나로 통합됩니다. 하지만 그 통합은 단순한 승리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통일 이후 전쟁의 유산,
신라는 삼국을 통일했지만 완전한 평화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670년대 신라는 당나라와 전쟁을 벌입니다. 당나라는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려 했고 신라는 그것을 막아냈습니다. 676년 신라는 단군을 몰아내고 실질적인 통일을 완성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국토는 황폐해졌습니다. 전쟁이 남긴 것, 700년 동안 이어진 전쟁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남겼을까요? 첫째, 국가의식. 삼국의 전쟁은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고구려 사람, 백제 사람, 신라 사람. 처음에는 단순한 지역 집단이었지만 전쟁을 거치며 하나의 정체성으로 뭉쳤습니다. 둘째, 제도와 시스템. 전쟁은 국가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군대를 조직하고 세금을 거두고 법을 만들고 관료를 선발하는 시스템. 이 모든 것이 전쟁 속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셋째, 문화와 예술. 역설적이게도 전쟁은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고구려 고분벽화, 백제 불교 예술, 신라 금관과 토우. 이 모든 것이 전쟁 속에서도 인간은 아름다움을 추구한다는 증거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더 이상 창을 들고 싸우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쟁 속에서 버티고 위기 속에서 견디는 방식은 그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질문합니다.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삼국시대 사람들도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700년 동안 그 답을 찾으려 싸웠습니다. 마지막 메시지. 삼국시대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싸움의 기억 위에서 오늘의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구려의 강인함, 백제의 문화, 신라의 끈기. 이 모든 것이 오늘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삼국은 서로를 파괴하며 살았지만 그 치열함이 오늘의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삼국의 전쟁을 기억하는 이유는 그들을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남긴 교훈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